안녕하세요. 트위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철도 신설역,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새로 생기는 기차역으로 인해서 땅값 상승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도권 지하철과 연결이 되는 이 서해안 복선전철, 홍성부터 여의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서해안 복선전철 신설역들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출입구, 역사 출입구 방향까지도 지금 정해졌는데요. 최초로 저희 트위스쿨 TV에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서해안 복선전철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단계는 이 소사대곡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단계인데요. 이 대곡역, 경기도 고양시 대장동에 위치한 이 대곡역부터 해서요, 김포공항역, 그 다음에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 그 다음에 소사역까지 연결이 되는 이 1단계 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2021년도 하반기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쯤에 지금 개통 예정으로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이 소사 원시선, 소사역부터 쭉 대하, 신흥, 시흥시천역부터 해서 내려와서 이 원시역까지 지금 이 역은 소사부터 원시선까지는 작년에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소사원시선을 2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서해선 복선전철을 3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부터 송산 여기까지 연결이 되고 원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대곡, 김포공항 쭉 해가지고 수도권 지하철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신안산선도 보시면 이 시흥시청에서 광명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안산선도 2023년도에 개통 추진으로 해서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이미 이 신안산선이나 이쪽 수도권, 제가 말씀드린 서해선 신설역 주변으로는 이미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땅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직 개통이 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 그만큼 교통량과 인구 이동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철도역 중심으로 지가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이 서해안 복선전철 신설되는 역사들 위치와 주 출입구 방향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서해안 복선전철역은요, 이렇게 화성 송산역, 그 다음에 화성의 시청역, 화성의 향남역, 그래서 화성에만 3개의 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안중역이 또 생깁니다. 충남에는 충남 아산 인주역, 충남에 또 당진 합덕역, 또 충남 도청 신도시역, 그 다음에 충남 홍성역에서 충남에는 4개의 역이 생기는데, 일단 홍성역은 기존의 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충남 도청 신도시역은 아직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당진의 합덕역과 그 다음에 충남 아산 인주역, 그 다음에 평택 안중역, 화성 향남역, 화성 시천역, 화성 송산역, 이 신설되는 역사 위치와 주 출입구 방향이 어디인지, 이 주 출입구 방향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당연히 그 출입구 인근에 있는 토지의 가치, 그 다음에 건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 출입구의 위치 방향까지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당진입니다. 당진시 합덕읍 도리에 위치해 있죠. 이 합덕역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잘 구분이 안 되시죠? 그래서 요즘은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다 이 네이버 지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합덕역이라고만 치시면 보시면 2020년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2022년도로 연기됐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나오죠, 똑같이. 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에 보시면 이쪽이 합덕리라고 되어 있고 밑에가 도리, 점원리라고 되어 있죠. 자,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도리, 점원리, 이쪽이 합덕리죠. 그래서 주 출입구 방향은 남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내 방향은 어떻게 보면 합덕 시내는 이 위쪽으로 되어 있는데 주 출입구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출입구가 생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역세권 투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작정 그냥 출입구가 어디냐 바로 인근에 가까운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함부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용 개발인지 환지 개발인지 그리고 실제 여기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 조사 없이 역세권 무조건 여기에서 가깝다고 투자하는 거는 오히려 큰 실패를 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주역입니다. 자, 인주역은 충남 아산에 있는데 보시면 얘도 똑같이 여기 2022년도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가 좀 전에 봤던 당진 합덕역이고요. 바로 이쪽이 인주역입니다. 그래서 요 위치인데요. 자료에 보신 것처럼 출입구 방향이 이렇게 두 개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주출입구가 남쪽이고요. 부출입구 방향은 이렇게 옆으로 해서 두 군데로 지금 방향이 정해졌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안중역입니다. 평택의 안중역인데요. 자, 이 평택의 안중역도 이 주변이 농림지역이라 땅값이 많이 비싼 지역인데 여기도 한번 쳐보시면 자, 여기도 안중역 나와 있죠. 자, 바로 이 위치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안중읍 시내인데요. 바로 이 시내 방향 쪽으로 정해진 거죠. 자료를 보시면 자, 역사 방향, 주출입구 방향이 시내 방향 쪽으로 한 방향만 지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해졌다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계획하시고 있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주출입구 방향이 어디 쪽인지 잘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향남역입니다. 향남역. 향남역도 이제 조금처럼 제가 지금 본 것처럼 네이버 지도에서 향남역을 치시면 바로 이렇게 위치가 나오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출입구 방향이 양쪽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남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화성시청역입니다. 이 화성시청역, 이 바로 오른쪽이 화성 서부 경찰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출입구는 이 경찰서 방향 쪽이 되겠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양쪽 방향으로 출입구가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산역입니다. 송산역은 주출입구 방향 서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되어 있고 부출입구 방향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서쪽과 남쪽 두 군데로 지금 출입구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서해안목선연철 신설역 위치와 주출입구 방향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이 역세권 투자는 그냥 역세권 바로 가깝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투자도요, 기본적으로 환지 개발이 되는지 수용 개발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자체에 꼭 이런 역세권 개발 계획을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이 역세권 주변은 새로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잘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역세권에 대한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좀 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역세권 투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가지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철도 신설역이나 고속도로 IC 이런 도로 관련한 신설되는 지역들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만약에 철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또는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하시면 제가 지금 오늘 공개로 말씀드린 이런 역사, 주출입구 방향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IC 위치, IC 방향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귀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꼭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